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생필품이 됐고 외식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의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숙박 예약을 취소한 인원만 3만 2천여 명으로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틈을 타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대표 3명이 검거됐습니다. 식약처로부터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천 장이 정상품으로 둔갑해 유통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 지역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산자위 전체 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해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범계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재정적, 행정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온 충남은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으면서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이나 다음 달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뒤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틀째 국회를 방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당부했는데요. 이어 혁신도시는 충남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라며 남은 기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 결의문을 발표한 충청권 여야 의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한 달 사이 우리 지역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의 변화를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백여 명이 찾는 당진 버스터미널.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인 만큼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됐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돼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병 때문에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옮을까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가끔 대전이나 서울 이렇게 갈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상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감염 예방을 넘어 타인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식당과 카페 등에도 마스크 착용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불안해요. 일을 하면서 나 혼자 걸려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 봐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편의점 업체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간 위생용품 매출을 분석했더니 2015년 메르스 때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매출이 67.6% 높았고 손 소독제와 비누, 가글용품의 매출도 메르스 때보다 10%에서 30%가량 높았습니다. 손 소독제는 아예 떨어진 지 오래고 마스크도 거의 없어서 찾기만 해요. 코로나19는 생활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회식이나 외식을 자제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개인 위생이나 그런 거 좀 조심하게 되긴 하죠. 회식에도 밥만 딱 먹고 3년 전부터. 근데 이제 요즘에 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도 같은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한 달. 시민들의 일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 관광객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대표 관광지의 안면도입니다. 꽃제 수욕장 바로 옆 비축제장이 지난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축제를 시작한 이후 문을 닫은 건 이번이 처음. 관람객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급감하면서 운영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건데 언제 다시 문을 열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이번에 80% 정도 이게 관람객이 급감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게 조금 더 저희 쪽에서 그렇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닫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그거는. 인근 레저 업체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름 지역 이색 체험으로 자리를 잡아 주말이면 500명 이상 이용할 정도로 인기였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엔 50여 명으로 10분의 1 수준입니다. 꽃제 수욕장에 위치한 대형 주차장입니다. 평일에도 적지 않았던 차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업체 측은 직원 수를 줄여가며 버티고 있지만 관광객 감소엔 속수무책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주말에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알바들도 한 7에서 8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후로부터는 전혀 알바뿐만 아니라 그냥 직원들도 지금 쓸 수가 없는 입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안면도 횟집들은 주중에는 아예 문을 닫고 주말에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급비도 안 나오니까 그냥 주중에 한 3일씩 쉬고 또 볶음토일 열고 그래요. 식구들끼리 하는 집은 그냥 계속 문 열어놓고 종업원 있고 한 집은 종업원한테 미안해도 서로 양보해서 조금씩 쉬고 열고 반 정도 가야지.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충남 지역 숙박 예약을 취소한 내외국인은 3만 2천여 명.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도 52개 중 13개가 취소됐습니다. 사태가 중장기화될 경우 국내 여행객 감소에 따른 충남 지역 피해액만 4,7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음식점 종사자의 90%가 5인 미만 소상공인 만큼 영세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 한 달이 지났지만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틈을 타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대표 3명이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0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와 도매상 B씨, 소매상 C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품질 미달로 식약처로부터 전량 회수와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품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이달 초 A씨는 B씨에게, B씨는 C씨에게 각각 마스크를 납품했습니다. C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마스크 5만 5천 장은 7천만 원 상당으로 일주일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산태안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다음에 서산태안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전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은 모여서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수립 당시 국민들의 여망이 가득했었습니다. 국민들 여망 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노동 존중은 실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자입니다. 노동 존중은 우리 2천만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3년 만에 헌시작 버리듯이 버려졌기 때문에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잘 아신 대로 하루에 3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월 1만 원 약속은 헌시작 버려졌고 그다음에 주 52시간은 유예가 되면서 그 약속 또한 저버려졌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 정의당 신현웅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좀 더 개혁적이고 정치적으로 선진화되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성일정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나름 정말로 실력이나 모든 것들이 저보다 월등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 신현웅은 서산태안의 소외된 곳, 그리고 작지만 행동이 필요한 곳에서 소시민과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늘 함께해왔습니다. 감언이설이나 같은 말이나 선언, 보도 자료가 아닌 그들과 함께 행동으로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왜 길바닥에 나와야 됐는지를 알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호소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해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로리만 초록 반대투쟁, 3표장 반대투쟁, 태안에 있는 하간포 해수욕장 친일파, 서정주 시비 건립 반대 운동 등 기득권과 힘에 밀려서 저의 힘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마지막 강점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위와 계층을 초월하고 태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50년 넘게 서산과 태안에 골고루 잘 알기,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서산 시민과 태안 군민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연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광범하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노동과 환경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전 당연히 상임위도 국회 환경노동위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이 존중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태안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명균 노동자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안화력의 비정규직을 풀지 않으면 태안의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정규직들은 타지의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태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정규직화돼서 자기 생활이 안정화됐을 때 태안 경제 또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공단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플랜트 노동자를 포함한 어려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지역분들입니다. 이 지역분들이 안정적인 일터를 지켜내는 것들, 그리고 안전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 환경입니다. 아시는 대로 가로리만 반대투쟁을 2012년에 3년 넘게 함께 싸웠습니다. 단식농성, 걷기대회, 많은 싸움을 통해서 가로리만의 조력됨을 막아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정부에서 가로리만 국가 정원을 만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지난 7년 전에 싸움을 통해서 지켜낸 가로리만을 잘 지켜내는 것, 서산 태안의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로리만은 서산과 태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은 서산과 태안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리만 국가정원은 단순하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생태 교육 프로그램과 가미시켜서 국가정원 역할을 좀 잘하면은 서산 태안의 가장 큰 옥동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로리만 국가정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환경과 노동을 지켜내는 것, 서산의 모든 시민과 국민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태안 군민 여러분,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아신 대로 지난 연말에
진보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선거 개혁을 치르고 첫 선거입니다.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정말 아쉬움이 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18세 참정권이 보장된 선거입니다. 그러기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제1여당인 조한기 민주당 후보와 제1야당인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지역에서 정책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는 편가르기 하는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두 출마 예정자들의 싸움은 다분히 정책 선거, 깨끗한 선거, 그리고 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태안적 유권자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만든 촛불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촛불 국민들과 길거리에서 함께 싸운 정의당 신현웅에게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신현웅에 던지는 한 표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고 서산태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과 농민, 시민들이 정말로 정치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 신현웅에게 소중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영업 범위를 두고 충남도와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대책위는 20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도가 산폐장 영업 범위 제한 조건을 삭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민원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도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로 주민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과 관련해 선거 구민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특정 예비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에 선거 구민들을 참석시키고 70여 명에게 음식과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선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서대학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학기 강의를 중국인 유학생들만 별도로 여름방학에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서대 학부와 대학원, 어학교육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350여 명은 일반 학생들과 분리돼 여름방학에 개설되는 집중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두 한서대 기숙사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여름방학 수강 계획도 취소하고 휴학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그리 많진 않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많이 나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2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영하 1도, 태안이 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1도, 당진과 서산, 청양이 12도, 홍성과 예산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오후부터 흐려져 밤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까지 일정이 있는 분들은 오전에 나가실 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평소보다 개인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써주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